오늘부터 지금 중3 과학 1학기 내용에서 이제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이제 나갈 건데요. 제일 첫 단원이 여기서 이제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화학 반응식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요 전에 이제 물질 변화를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 원자가 이루어져서 이제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인 분자가 되고요. 자, 그런 분자들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라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 단적인 차이는 이제 물리 변화는 성질 변화가 없는 거고요. 성질 변화가 없는 거고, 화학 변화는 성질 변화가 있는 거다 라고 딱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성질이라고 하는 거 한 자체가 우리 2학년 때 배웠듯이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가 뭐였어요? 분자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질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분자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화학 변화에서는 분자들이 서로 이제 재배열을 해가지고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을 서로 재배열을 해서 완전 새로운 입자로 바뀐다. 새로운 분자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리 변화를 그냥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자, 여기 이제 설탕 입자들이 있고요. 설탕 입자가 이제 가루 상태에서는 이렇게 모여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루 설탕. 자, 얘가 이제 얘를 물에다가 녹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가루 설탕 입자가 여기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공간을 갖게 됩니다. 그죠? 얘는 이제 설탕 입자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용해라고 부르죠. 용해. 그러면 이 가루 설탕이 고체 상태로 이렇게 있을 때는 서로 붙어 있는 분자 배열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안에 물 안에 녹아 들어갔을 때는 그쵸, 분자들의 배열이 조금씩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변화했냐면 분자 배열만 변화를 했습니다. 분자 배열만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 자체는, 이 설탕 입자라고 하는 분자 자체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배열만 바뀌었다. 성질 변화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가루 설탕일 때 이 설탕의 특징인 단맛과 설탕물에서 설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성질, 이 단맛을 내는 성질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화학 변화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그죠? 여기에서 자, 이 설탕물이 있어요. 요걸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게 설탕물인데 요거를 이제 가열을 한번 해봅시다. 설탕물을 가열합니다. 밑에서 이제 알코올 램프로 계속 끓여요. 자, 그러면은 물이 계속 증발하면서 결국은 뭐만 남겠어요? 요 안에 설탕, 아까 처음에 그 가루 설탕들만 남겠죠. 이렇게. 자, 여기 있는 물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은 증발했어요. 물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또 계속 가열을 한다. 자, 계속 가열을 하면 요 컵에 있는 설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까맣게 타서 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설탕과 여기 있는 설탕과 여기 있는 설탕이 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성질이 달라졌어요. 성질이 달라짐. 여기서 계속 가열을 하면서 무슨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연소, 그죠? 연소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있는 설탕에 뭐가 결합이 된 거냐면 산소가 결합이 되면서, 그쵸? 얘가 결합이 되면서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어낸 거죠. 자, 설탕이 가열되면서 이제 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날아가고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재만 까맣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요 재는요, 여기 있는 재는요, 단맛이 있느냐? 네, 단맛이 없다. 단맛이 없어졌어요. 단맛이 없어졌다. 그 말은 원래 있는 설탕과 성질이 변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딱 구별하는 방법은 성질의 변화가 없느냐, 있느냐, 요 차이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변화의 예를 살펴볼 텐데, 물리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깨지는 경우, 모양이 바뀌는 경우, 또 녹는다, 김이 서린다,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물의 상태가 변하는 거죠. 자,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된다고 해서 이 물의 고유한 성질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잉크가 번진다, 퍼져나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확산. 그 다음에 방금 위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설탕이 물에 녹으면 녹는다, 용해, 이런 것들 전부 다 물리 변화고요. 그 다음에 화학 변화는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첫 번째 예는 이제 연소하면서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앙금 생성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체 발생 반응. 달걀 껍데기랑 묽은 염산 반응시키면 요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이산화탄소. 그래서 요거랑 비롯해서 다양한 기체 발생 반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녹슨, 이금 이런 반응들. 사실 철이 녹쓰는 것도 산소랑 결합하는 거예요. 그쵸? 이 과일이 익는 것도 화학적으로 성분이 변하는 거죠. 씌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갈변, 색변화 다 성분이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거를 이제 화학 변화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3번이 사실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물리 변화에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화학 변화에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걸 따져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뭐 객관식 문제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물리 변화에서는 이 2번이 더 중요해요. 변하는 거. 그래서 변하는 거는 사실 분자 배열만 달라져요. 그죠? 분자 배열만 달라지는데 변하지 않는 건 그럼 당연히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분자 종류 바뀌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바뀌지 않아요. 성질도 바뀌지 않습니다. 분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나 개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얘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물리 변화에서는 변하는 것만 기억해라. 그죠? 자, 화학 변화에서는 자, 변하는 거. 뭐가 변하죠? 성질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 성질이 바뀐다라는 거에서 딱 보면 분자 종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바뀌겠죠? 그쵸? 근데 분자의 종류가 바뀐다고 해서 재료가 되는 원자 자체가 다른 원자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원자가 배열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전혀 변하지 않지만 이 원자의 배열, 원자 배열이 바뀌어서 얘네들이 새롭게 서로 만들어, 그러니까 재료를 재조합하는 거죠. 재조합해서 분자의 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화학 변화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물질이 있었어요. 이런 물질과 그다음에 세모2 이렇게 이 물질이 결합을 했대요. 그래서 전혀 다른 네모, 세모2와 별2 같은 물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 지금 네모가 몇 개죠? 1개 있고요. 별이 몇 개죠? 2개가 있고요. 세모가 2개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모 별2라는 게 여기 있나요?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자는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여기에 있는 원자들이 새롭게 재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물질,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원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새롭게 만들어진 곳에서도 네모는 1개, 별은 2개, 세모는 2개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얘가 이렇게 간 거예요. 간 건데
얘네들의 종류, 개수는 변하지 않지만은 재조합을 했다, 배열이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물리 변화에서 변하는 거는 분자 배열. 화학 변화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만 기억하세요. 뭐는 변하지 않는다? 원자 종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자, 원자 종류 개수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둘 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게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를 배울 건데요. 나중에 배울 건데, 이제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요 그림에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변하지 않는 것에 여기 원자 종류 개수는 물리 변화도 변하지 않고 화학 변화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반응이나 물리 반응에서 다 성립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위에서 용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지금 이거 용해 배웠잖아요. 가루 설탕 20g. 그 다음에 여기 녹여내는 물 100g. 그러면 이 설탕물은 몇 g이 되는 거예요? 120g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 변화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거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건데,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그죠? 화학 변화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자, 변하지 않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만 달라진다. 이게 중요하죠? 배열이 달라져요. 원자가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라는 게 화학 반응이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은요,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화학식이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자, 여러분들 화학식 우리 2학년 때 배웠죠? 2학년 때는 사실 화학식이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로 배웠어요? 분자식이라는 말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자식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 실험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온을 나타낼 때도 요 화학식에서 변형을 시키죠. 그쵸? 전자의 개수가 뭐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하면은 뭐가 되나요? 플러스 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온이 되죠. 그죠? 그래서 분자식은 뭐냐면 어떤 원자가 모여서 분자를 이룰 때, 그죠? 원소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이 이 분자가 만들어질 때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이 원자들, 이 원소들의 비율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냐라는 거야.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이죠. 자, 물은요, H2O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물이라는 분자는 항상 결합을 할 때, 이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는, 자,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로 결합을 하잖아요. 항상 이 비율로 결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요거랑 비슷한 물질 중에서 과산화수소라는 게 있는데 얘는 H2O2예요. 닮았지만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얘는 수소 원자 2개랑 그 다음에 산소 원자 2개랑 결합을 한다 라고 해서 H2O2라고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제 분자가 만들어질 때 분자라는 건 이제 화합물이죠. 분자가 만들어질 때 이것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개수의 비율로 이것을 이제 원소 기호로 나타낸 거를 화학식 또는 분자식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실험식은 뭐냐? 실험식은 얘가 무한대로 계속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개수의 비율로 계속 결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NaCl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은 나트륨과 염소가 항상 1대1로 결합을 하는데 걔가 계속 무한대로 결합을 해요. 얘가 뭐예요? 염화나트륨, 소금이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는 뭐 Na, 뭐 2, Cl2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계속 무한대로 계속 1대1의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정수비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실험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자들과 이렇게 해서 분자로 나타낼 수 없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작은 정수비로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요게 이제 화학식인데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요 중간에 있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 왼쪽에 있는 애들을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생성물, 새롭게 생겼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각 물질이 2가지 이상일 때는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가끔 이거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짝대기 하나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화학식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수소는 화학식으로 뭐죠? 네, H2 분자로 나타내야 됩니다. 산소, 자, O2.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는 친구들인데 이거 아니에요. 자,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결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물 분자 H2O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보세요. 왼쪽에 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 개수 종류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자 종류는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개수가 안 맞죠? 지금 왼쪽에 보면은 얘가 수소 2개고 얘는 산소가 2개인데요. 오른쪽 생성물을 보시면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잖아요. 그쵸? 개수가 안 맞죠? 이런 경우에 반응 전후에 이 개수가 원자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도록 이 화학식 앞에 자 개수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개수. 요 앞에 써주는 숫자를 말을 합니다. 여기 앞에 큰 숫자. 여기 숫자를 써주라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를 맞춰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그래서 화학 반응식 연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개수가 맞지 않는 것부터 이렇게 맞춰줍니다. 여기는 산소가 1개, 여기 산소가 2개지요. 그럼 어디다가 큰 숫자 2를 써주는 게 좋을까요? 네, 여기 앞에 2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2 곱하기 1이니까 얘가 2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수소가 몇 개가 되나요? 수소는 2 곱하기 2니까 곱해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큰 숫자와 작은 숫자를 곱해주면은 그 원자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H 4개. 그쵸? 수소는 4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반응물과 얘는 이제 딱 맞아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H가 4개인데 여기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4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요 앞에 개수를 써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4개. 자, 그럼 원래라면 여기 앞에 1을 써주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합니까? 이렇게 1은 생략한다. 여기 밑에 있는 숫자도 여기 있는 숫자도 우리가 이렇게 1이라고 써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1이라고 안 써주죠. 이것도 생략할 수 있듯이 여기 앞에 있는 개수도요. 생략합니다. 그래서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가 결합을 해가지고요. 물 분자 2개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몇 개만 연습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테인의 연소 반응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메테인 우리 어떻게 쓰죠? 화학식으로 일단 바꿉니다. CH4. 자, 그 다음에 산소, O2,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씁니다. 그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숫자가 맞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일단은 쫙 살펴보시면 어떤 원자들이 있는지 먼저 볼게요. 탄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산소가 있잖아요. 자, 산소도 일단 개수가 여기는 2개고 1개니까 안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도 여기 4개고 2개니까 안 맞죠? 그럼 얘부터 한번 맞춰볼게요. 얘가 더 많으니까 적은 곳에다가 앞에 개수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수소가 4개, 산소가 2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이거는 맞춰졌는데, 자, 여기 있는 산소 2개랑 요걸 합치면 총 산소는 2개가 아니고 몇 개가 되나요? 총 산소는 4개가 됩니다. 그죠? 여기 있는 거랑 같이 써준 거예요. 이렇게 같이 써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산소가 4개가 됐잖아요.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4개가 돼야 되죠. 산소가 4개가 되는 방법은 요 앞에 개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죠? 얘는 H는 4개 완성이 됐고요. 여기 있는 탄소 1개, 여기도 1개. 그죠? 그래서 1, 1 써주면 되는데 1, 1은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일단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자, 마그네슘 금속이니까 이렇게 하나만 씁니다. 자, 금속들은요 대부분 그냥 다 어떻게 쓰나요? 이건 다 이제 실험식으로 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마그네슘 나왔잖아요. 마그네슘은 계속 이 마그네슘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옆에다가 밑에 요 숫자를 써주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고요. 이렇게 안 지워지죠. 자, M, G 이렇게 그냥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산 같은 경우는 HCl 이렇게 2개가 여기 있는 얘가 이제 플러스. 보세요. 염산은 염화수소라고 하는데, 자, 요거 지금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염화수소. 자, 염화는 염소예요. Cl-. 수소는 H+죠. 여기 보면은 이 이온의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죠? 가장 작은 정수비로 써주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염화 마그네슘 한번 해볼게요. 염화 Cl-, 마그네슘 Mg, E+.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쓰죠?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 성분은 보통 이제 이온이 되면 이렇게 플러스 이온이 되는데 얘가 플러스 이가고 지금 보시면 염소는 비금속인데 지금 보면은 Cl-.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교환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양이온이 앞으로 가고 이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이 뒤로 가게 쓰는데 그러면 Mg CL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얘가 플러스 이가고 얘 보면은 개수가 안 맞죠. 이온의 개수가 안 맞잖아요. 얘는 보면은 이온이 양이온이 2개고 얘는 음이온이 하나죠. 그러니까 음이온 쪽에 2를 써주는 거예요.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온의 비율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수소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얘가 얘가 이온이 됐을 때 도대체 얼만가 여기가 이가고 여기가 Cl-.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2학년 때 배웠던 이온 만들어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온식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을 한번 하고 오셔야 이게 좀 수월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줬으니까 요것만 듣고도 사실은 하실 수가 있는데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 내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2학년 내용을 다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앞에가 안 맞죠? 자, 봅시다. 여기가 CL이 하나입니다. 여기는 CL이 2개입니다. 염소가 2개예요. 그러면은 얘는 가만 놔두고 여기다가 앞에 2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소가 2개가 되고 CL이 2개로 바뀌고요. 여기 수소 2개 있으니까 얘랑 얘는 일단 해결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마그네슘이 1개. 여기 마그네슘이 1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손볼 게 없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염화수소, 염산 앞에다가 2라는 숫자만 써주면 얘는 다 이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 종류 개수가 똑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염화수소 생성 반응 볼게요. 자, 수소 H2,
염소 Cl2. 이거 엄청 쉽죠? 염화수소 아까 뭐라 그랬어요? HCl이라 그랬고요. 그러면 여기가 두 개고 두 개니까 여기는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돼? 2라고 쓰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 연습을 좀 더 좀 어려운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객관식 문제도 나오고요. 요 표를 주고 비어있는 부분을 어떤 것들을 쓰느냐 이게 채우는 것도 나오고요. 의미를 찾는 문제도 나와요.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 화학 반응식은요, 보세요. 질소 분자 한 분자와 지금 수소 3개의 분자가 만나가지고 암모니아가 2개의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일단 반응물은 왼쪽, 화살표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이겠죠. 반응물 종류는 N2, H2, NH3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자의 종류와 개수는요,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N2 이거 분자죠. 이거 1개입니다. 그 다음 H2 분자 1개입니다. 여기는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 분자 2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자는 어떻게 됐냐? 이것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질소 원자 몇 개죠? 2개예요. 여기는 수소 원자 몇 개죠? 2개가 아니고 여기 뭐예요? 이거 잘못했다. 선생님 여기 실수했네요. 여기 보시면 앞에 개수가 3이죠. 수소 분자가 3개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는 3 곱하기 2 해서 총 몇 개가 된다? 6개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는요. 얘가 몇 개가 있어요. 질소 원자가 자, 큰 거랑 작은 숫자를 곱해주면 된다. 그런데 여기는 1이 생략돼 있잖아요. 이 1은 2죠. 2개.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몇 개예요? 2, 3은 6이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자, 반응물에 있는 원자, 자, 질소 원자 2개랑 수소 원자 6개. 자, 여기 수소 원자 2개랑, 질소 원자 2개랑 수소 원자 6개. 변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비라고 하는 거는 1대 3대 2. 분자수의 비도 마찬가지로 질소 분자, 수소 분자, 암모니아 분자 개수, 입자 개수 비니까 1대 3대 2가 됩니다. 그리고 기체 반응에서의 이제 부피비가 곧 이 개수비가 돼요. 1대 3대 2. 이건 이제 기체 반응 법칙에서 우리가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첫 번째 객관식.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원자 종류와 기수가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법칙. 선생님 아까 처음에 설명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법칙은 뭐냐면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까지 해가지고 이걸 합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죠? 질량 보존 법칙을 여기서 알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사실은 이 화학 반응식을 잘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과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지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